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도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몇 년 전에 딸아이를 낳으면서 남편과 의논하여 제주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아이가 어릴 때 바다도 산도 많이 보면서 살 수 있게 해주려고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하고는 절대 마주치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들 생각 안 하고 살고 싶었거든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저는 결혼 전부터 해서 신혼 3개월 정도까지는 저한테 참 잘해주셨던 시어머니가 아주머님의 결혼이 결정된 다음부터 정말 자기 본색을 보여주는데 완전 질려버린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인사와 상견례를 마쳤을 때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됐어요. 몸에서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병원에서는 일단 제거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시댁에서 혼자 생활비를 벌며 집안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금이든 예금이든 큰 돈은 없는 상태였어요. 수술비, 입원비는 충당할 수 있었지만 저와의 결혼에 앞으로 시어머니의 회복과 생활에 들어갈 걸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편은 대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위로 형이 한 분 계셨는데 형은 박사과정 공부를 한다고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기만 해서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거든요. 혼자 끙끙 앓는 남편을 보고 저는 그 짐을 나눠서 져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자기야, 내가 어머님 생활하실 수 있게 내 건물에 있는 카페에서 나오는 월세는 어머니한테 드릴게. 그럼 자기도 좀 편하지? 그리고 지금 어머니 살고 계신 아파트도 전세라며. 그 집을 내가 살 수 있으면 사고 아니면 다른 집 사서 거기로 옮겨드리자. 그럼 어머님도 걱정 없이 사실 거 아니겠어? 소영아, 네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나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네가 결혼 결심하고 나한테 해준 것만도 너무 고마운데 그렇게 큰 걸 받을 수는 없어.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 앞으로 함께 인생 같이 할 단짝이잖아. 단짝이 혼자 힘들어하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나 그렇게 무심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나 힘들 때 옆에서 얼마나 응원해주고 격려해줬는데 그랬으니까 지금의 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자. 저와 남편은 제가 대학 졸업 무렵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꽤 오랫동안 애인 사이로 지냈어요. 저는 뷰티 사업을 하고 싶어서 대기업 화장품 회사에서 3년 정도 일한 후에 퇴사하고 제 일을 시작했죠. 정말 오만고생 다 하면서 울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저에게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었어요. 경제적으로 보탬을 줘서가 아니라 용기를 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정신적인 보살핌을 해주었거든요. 저는 그게 무엇보다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덕에 저는 사업도 자리를 잡았고 건물도 하나 사서 제 뷰티 상품을 입점한 드러그 스토어에 새도 줬죠. 저는 남편이 취직했을 때나 승진했을 때 그리고 생일이나 여러 기념일들을 생활비 걱정하느라 아무것도 못해주는 시어머니 대신 꼬박꼬박 챙겨줬어요. 그랬기에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 집과 생활비를 해결해주겠다는 걸 한사코 말렸어요. 소영이 네가 나한테도 잘하고 정말 싹싹하고 통 큰 거 알아. 그래도 우리 엄마 집하고 생활 책임지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을 또 하길래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평생 같이 할 사람인데 이런 것도 못하게 해. 내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야. 나는 이걸로 자기가 편해지면 그걸로 좋게 해. 정말이야. 결국 남편은 제 뜻대로 하기로 했고 저는 시어머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이 내놓았다길래 저는 그 집을 사서 시어머니가 편히 사실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건물에서 장사도 잘 되고 세도 잘 내고 있는 카페의 수입을 어머니 생활비로 드리기로 했죠. 저는 그동안도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느라
고생한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민규 씨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가게를 사서 세를 받게 됐는데요. 그거 저희 어머니 드리기로 했어요. 저희는 저희 일 하니까 생활비 또 벌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같이 대출 받아서 민규 씨 이름으로 어머니 살고 계시는 아파트도 샀어요. 어머니, 이제 이사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사세요.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복이 넘친다더니 네가 진짜 복덩이인가 보다. 네가 안 된다고 끝까지 우기면 우리 민규도 세 받는 거 놔줄 생각 못했을 텐데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비칠 정도로 감격하더라고요.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올 때까지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자랑하면서 많이 띄워줬고요. 솔직히 그게 많이 쑥스럽고 부담도 됐지만 그래도 나를 이만큼 좋아해 주시는구나 싶었고 제가 시어머니를 잘 만났다고 내심 다행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상황은 곧 180도 달라지게 되었는데 바로 남편 형의 결혼이 문제였어요. 아주버님은 소개팅으로 대기업 회계팀에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요. 공인회계사가 큰 며느리가 된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에 힘을 주고 다니게 되었어요. 오죽하면 시어머니 오래된 친구분이 거들먹거린다고 화를 냈겠어요. 얘 민규네야, 내가 니네 결혼식 때도 축의금 엄청 많이 낸 거 알지? 아니, 니네 시어머니는 어떻게 그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뭐 얻어먹을 거 없나 해서 지한테 아부 떨고 눈치 본다니? 아니, 어쩜 사람이 저렇게 변해? 아무래도 니네가 집 산 때부터 조짐이 수상하다 했는데 몸이 편해지니 점점 사람이 변하는 것 같구나. 솔직히 니네 시어머니한테 실망이다. 얼마나 시어머니가 못되게 굴었으면 친구분이 며느리인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저는 두 분이 크게 다투셔서 그러는 것 같아 친구분이 지나치다고까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형님 될 사람 집안과 상견례가 끝나자 입이 귀에 걸려서 좋아 어쩔 줄 모르는데 그때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식 후 형님이 신혼여행을 다녀왔을 때도 그랬어요. 형님이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사온 명품 가방에 코트를 시어머니한테 선물로 드리더라고요. 어른한테 잘하는 건 뭐라고 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두 사람이 그걸 가지고 대화하는 게 가관이었어요. 어머 세상에, 너 정말 이걸 신혼여행 선물로 사온 거야? 기왕 나간 김에 우리나라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데서 좋은 거 사면 좋잖아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선물이라는 게 다 같은 선물은 아니잖아요. 선물도 선물 나름이죠. 뭐 화장품이니 건강식품 이런 건 다 소비하고 없어지는 건데 그런 건 가치 있는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 않을까요? 네가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에서 일하니 뭐가 달라도 다르긴 하네. 아무렴 선물이라고 다 같은 거겠니? 이렇게 격이 다른 게 진정한 선물이지. 솔직히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은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집안에 명문대 출신 회계사가 들어오니까 품위가 생기는구나. 이래야 며느리지. 형님은 저와 남편이 신혼여행 선물로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사왔다는 걸 들은 게 분명했어요. 그게 아니고서는 그렇게 유치한 말을 할 리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형님 때문에 불쾌한 것보다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시어머니한테 더 섭섭했어요. 내가 이제야 시애미 대접을 받는구나 이런 기분이 든다. 라는 말에 남편이 듣다 못해 한마디 했어요. 엄마, 우리 결혼 전에 엄마 수술 때문에 힘든 거 소영이가 회사 연차 써가며 병원 왔다 갔다 하며 다 수발했잖아. 지금도 엄마한테 때 되면 생활비 외에 용돈도 드리고 좋은 건 다 해주는데 왜 엄마가 대접을 못 받은 것처럼 말해? 민규 너는 형수랑 말하는데 그런 얘기는 왜 하니? 아니 내가 그걸 갖고 뭐라고 했니? 솔직히 말이다. 대접도 대접다운 대접을 받아야 내가 시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지.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둘째가 딸리는 건 사실 아니겠냐? 직업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연봉 차이는 또 얼마나 나겠어? 시어머니는 제가 그저 온라인으로 조그맣게 화장품 몇 가지 판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엄마, 진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라며 남편이 기가 막혀서 따졌지만 시어머니는 듣지도 않고 손사래를 쳤어요. 야, 니네 그렇게 열등감 드러낼 거면 집에 가. 거기서 저희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건 아주버님 뿐이었어요. 그도 그럴 게 아주버님이 사실 경제적으로는 넉넉지 않고 돈 버는 데에 둔한 면도 있어서 결혼 자금이 얼마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마련할 때 형님이랑 반반씩 하는 것도 돈이 모자라서 쩔쩔 맸었는데요. 제가 그 모자라는 돈을 결혼 선물이라고 보태줬거든요. 하지만 자기네 살고 있는 집에 돈 보태준 동생네를 홀대하는데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집 사는데 재수씨가 돈 보태줬어 라고 말은 못하고 미안하다며 눈치만 보는 아주버님도 얄밉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대놓고 형님과 저를 차별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했거든요. 우리 첫째를 먼저 결혼시켰어야 되는 건데 나는 우리 장남이 그런 괜찮은 여자를 만나고 있는 줄 모르고 둘째가 결혼한다길래 그냥 먼저 시켜버렸거든. 그게 너무 아쉬워. 우리 첫째네가 먼저 이 집에 발을 들였으면 복이 그냥 막 굴러 들어왔을 거야. 우리 첫째 며느리가 그 유명한 땡땡대학 나와서 땡땡회사 거기 회계팀에 있잖아. 공인회계사라고. 얼마나 싹싹하고 민첩한지 어른한테 뭘 선물해야 될지도 너무 잘 알고 아주 품격이 다르다니까. 이래서 직업을 잘 보고 결혼시켜야 되는 거야. 그런 점에서 내가 둘째네 결혼을 너무 서둘렀던 것 같아. 요모 조모 따져보고 더 좋은 며느리 자리 골랐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아파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지 뭐. 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계속 상처만 줬어요. 그래도 저는 남들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화를 낼 수도 없어서 못 알아들은 척 묵묵히 있었죠. 그러다 언젠가 주말에 시어머니가 쇼핑을 하겠다고 저를 불러내셨어요. 오늘 나 백화점에서 살 게 있는데 네가 좀 와줬으면 좋겠다. 형님을 안 부르고 저를 부르는 게 내심 기쁘기도 해서 두말 않고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돈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비싼 걸로만 골라서 사며 카드를 턱턱 긁어대는 게 걱정스러웠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금까지 산 것만도 꽤 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 누가 너더러 그런 걱정하랬어? 쇼핑백들이나 떨어뜨리지 말고 잘 들고 있어. 라며 앙칼진 목소리로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백화점 직원도 민망해서 눈을 못 마주치고 저는 너무 창피해서 아예 고개를 딴 데로 돌리고 있었어요. 양손에 백화점 쇼핑백을 잔뜩 들어서 더는 아무것도 못 들게 생겼을 때에야 시어머니는 쇼핑을 마쳤어요. 제가 무거워서 낑낑대며 빠르게 걸어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저만 치해서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형님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형님을 보자마자 환하게 미소를 짓더니 제가 들고 있던 쇼핑백들 중에서 하나를 탁 가로채듯 가져가서 형님에게 건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네가 내 것만 사라고 했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 내 돈으로 샀다.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어머, 어머니 감사해요. 이 향수 너무 갖고 싶었는데 정말 잘 쓸게요. 동서 수고가 많네. 그럼 나중에 봐. 예, 그거 우리 집 거실 소파 옆에 잘 갖다 놔라. 우리 집 비밀번호는 알고 있지? 그럼 이만 가봐. 시어머니는 형님하고 팔짱을 끼며 딱 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두 사람을 불러 세웠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저 이거 집에 갖다 놓는 거 시키시려고 부르신 거였어요? 두 분이 쇼핑하실 거면 두 분이 들고 다니시던가 아니면 백화점에 택배 서비스도 있는데 그런 걸 하면 되잖아요. 네가 주말에 집에서 뭐 하는 게 있다고 내가 따로 돈을 들이냐? 아니, 우리 귀한 첫째 며느리한테 무거운 거 들게 해야겠니? 어머니, 진짜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네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니? 아니면 이런 휴일에 백화점 쇼핑하라고 첫째처럼 카드를 내줘봤니? 솔직히 네가 시집 오면서 뭘 해왔다고 이렇게 큰 소리냐? 억울하면 너도 명문대 나와서 사짜 직업 갖고 카드 턱턱 내주는 며느리 하지 그랬어?
아니, 사자 직업이 아니면 효율이 소중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용해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건 아니죠. 이런 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품격이에요. 어머,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되게 매섭다. 이런 공공장소에서 윗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는 게 품격이 없는 거잖아. 너무한다 정말. 형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형님 직업이 제 직업보다 낫다고 생각한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부려먹는 게 무슨 품격이에요. 어머님이 나이 드셔서 이러시는 거는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형님처럼 배운 사람이 이러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난데없이 저의 뺨을 때리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쇼핑백들을 떨어뜨리고 제 뺨을 감쌌어요. 이게 어디서 배운 데 없는 티를 내고 그래? 너 당장 네 형님한테 사과해. 어따 대고 대들어 대들긴. 네 주제에 지금 우리 첫째 질투라도 하겠다는 거야? 마음씨를 곱게 써야 잘 산다고 했다. 얼른 사과해.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다 날 뻔했지만 꾹 참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진짜 우리 엄마 왜 저러지? 나 엄마가 형은 공부해야 된다고 나한테 빨리 취직하라고 할 때도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는데 정말 이건 아니지. 안 되겠다. 엄마한테 자기가 월세 주는 거랑 아파트 산 거 다 말해야겠어. 어머니는 형님이 명문대 나오고 회계사라는 거에 완전히 홀리신 건데 그런 거 가지고 꼼짝이나 하시겠어? 그래도 엄마가 지금 누구 때문에 편히 사시는 건지는 알아야지. 남편은 당장이라도 시어머니를 찾아가려고 했지만 저는 너무 흥분했을 때 잘못 말하면 싸움만 날 것 같아서 일단 좀 차분해지고 난 다음에 화내지 말고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런 말을 할 시기는 자꾸 늦춰지게 됐어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몸이 계속 안 좋고 잠이 쏟아져서 힘들었는데 그게 다 임신 증상이었던 거였어요. 남편은 힘든 저를 대신에 분담해서 집안일도 전부 하면서 제 컨디션을 많이 신경 써줬어요. 그러느라 시댁에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해도 한 번 찾아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형님이 먼저 임신을 했어야 했다며 형님 준다는 보약을 지으면서 저희한테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고 기운이 없어서 그저 누워만 있을 때 문자로 돈을 보내라며 일방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화를 낼 기력도 없었어요. 퇴근하고 온 남편은 그걸 보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지금 이 사람 입덧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임신 초기라 안정이 최우선인 사람한테 보약은 못 해줄 망정. 뭐? 형수 보약 지어줘야 되니 용돈을 더 달라고? 정말 이럴 거야? 엄마, 진짜 후회하기 싫으면 그만해. 엄마가 지금 뭘로 살고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남편이 진실을 말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앙칼진 목소리로 듣기 싫다. 주기 싫으면 말아. 라며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더 저희를 무시하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형님은 형님대로 막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아주버님한테 제가 보탠 돈 돌려달라고 한다고 아주 벼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네가 손님을 치른다고 저보고 와서 설거지랑 음식 나르는 걸 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저 아직 안정 취해야 된대서 사무실도 잘 안 나가요. 그런데 저보고 손님 치르는 일을 도우라뇨. 그냥 하루 도움 있으시면 안 될까요? 아유 참 대단한 유세다. 애는 너만 갔니? 너만 나. 나도 다 해본 거야. 우리 첫째 며느리가 부서 사람들 다 초대해서 집들이 한다는데 그 정도는 아랫사람으로서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내 말이 틀렸니? 네, 저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애를 저만 낳는 것도 아니지만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만약 제가 형님 손님 치르는 거 도와주고 몸에 이상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음식 요즘은 다 주문해서 그래서 담기만 하지 않나요? 형님이 음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가봤자 걸리적거리기만 하지 않을까요? 저 음식 냄새도 제대로 못 맡아요.
어머, 얘 좀 봐.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지? 잘못해서 애 놓치면 내 탓하려고 아주 판을 까는구나, 까라. 어머, 세상에. 뭐 이런 며느리가 다 있어. 라며 시어머니는 계속 제 욕을 해댔고 저는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계속 얘기해봤자 통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형님한테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동서, 그렇게 어른들 화나게 하고 있으면 편해? 와서 얼굴이라도 보여야 그게 도리지. 저는 말 같지도 않은 문자를 보낸 형님한테 일단 그쪽 근처로 갈 테니 나오라고 했어요.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형님네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가는 도중에 저는 형님과 마주쳤고 저희는 그대로 뒷골목 쪽으로 옮겨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 역시 카페까지 갈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간단히 말만 하고 끝내기로 했죠.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아주 훈계를 하더라고요. 동서, 아무리 동서가 나보다 몇 달 먼저 결혼을 했기로써니 어쨌든 내가 더 어른이잖아. 우리 서로 지킬 건 지키자고. 내가 손님 치르는 걸 동서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해?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제 아이와 컨디션 문제예요. 제가 아무 이상 없으면 가서 도와드릴 수도 있죠. 근데요, 형님. 형님이야말로 시어머니 믿고 저 부려먹으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무리 저보다 손윗사람이라고 해도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어머, 동서 되게 웃긴다. 지금 우리 서방님한테 빌부터 사는 주제에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아니, 그냥 열등감 때문에 우리 집에 오고 싶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 돈 못 벌고 후진이라는 데서 오는 자격지심을 이런 식으로 표출할 필요는 없잖아. 솔직히 돈도 얼마 못 벌면서 대체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어. 형님, 제가 지금 아주버님이랑 전화 연결시켜드려요? 아주버님이랑 집 마련하실 때 돈이요. 아주버님 돈 없어서 제가 해드렸거든요. 물론 보태주는 거라고 말은 했지만 아주버님 돈 거의 없었어요. 4분의 1도 못 보탰다고요. 형님 때문에 기분 나빠서 더는 못 참겠으니까 저 그 돈 돌려달라고 해야겠어요. 어머어머, 이제는 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다 하네. 내가 그런다고 동서 말을 믿을 것 같아? 동서야말로 어머니 꼬셔서 그 아파트 받으려고 하다가 나 때문에 딱 막혀서 지금 이렇게 꼬장 부리는 거잖아. 내가 동서가 그 아파트 받게 그냥 보고만 있을 것 같아? 헛수작하지 말라고. 아, 그러니까 형님은 어머님 아파트가 탐이 나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했던 거였어요?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네. 요즘 세상에 재산 불리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나한테 온 기회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 아니겠어? 저는 코웃음을 치며 결국 아주버님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냥 좋게 말로 하고 지나가려는데 형님이 너무 선을 세게 넘어버렸거든요. 스피커폰으로 저와 통화를 시작한 아주버님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술술 자기 입으로 불더군요. 재수씨, 요즘 잘 지내요? 아기 가져서 몸도 안 좋다는데 오늘 엄마랑 집사람 얘기 들어보니 재수씨 일 시키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전화한 거죠? 내가 재수씨 은혜 모르면 바보죠. 미안해요, 재수씨. 재수씨가 아파트 돈 거진 다 낸 거 그 사람은 몰라요. 제가 좀 시간 지나면 잘 말할 테니 그 말만큼은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잖아요. 재수씨가 제 결혼에 얼마나 통 큰 선물을 쐈는지. 제가 아니까 된 거잖아요. 시간 좀 지나고 나서 제 입으로 말할게요. 당분간만 좀 비밀로 해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재수씨 힘들게 하는 건 미안하게 생각해요. 자기 남편 입으로 제가 아파트 사는 돈을 줬다고 하니까 형님은 얼굴이 하얘져서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서 형님을 똑바로 보았고 형님은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저기 동서, 집에 가서 쉬어. 몸도 안 좋은데 일은 무슨 일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한테도 내가 말할 테니까 그냥 돌아가. 저는 그날 그렇게 집에 돌아왔고 남편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아파트 노리고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알랑방귀 끼고 있는 거네? 그렇다니까. 내가 그 아파트 샀다고는 아직 말 못했는데 조만간 우리 다 말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맞아. 이런 거 뭐하러 숨기고 있어. 그것 때문에 자기만 이렇게 힘들어졌잖아. 곧 자리 마련해서 이야기하자.
얼마 안 있으면 시아버지 기일이라 시댁에 모이기로 했는데 저희는 그날 모든 걸 이야기하자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아주 쌍욕을 날리더라고요. 야, 이 미친 것? 네가 우리 첫째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기가 죽어서 너 부르지 말라는 거냐? 너 얘한테 뭐라고 했어? 애 떨어지면 알아서 하라고라도 한 거야? 네가 뭐라고 했길래 집에 들어와서 울고불고 하는 거야? 너 계속 그딴 식으로 해라. 나도 가만 안 있는다. 그 전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돼서 바로 남편을 따라갔어요. 바로 손님들이 와서 정신이 없는 아주버님 댁이었어요. 남편과 저를 본 아주버님과 형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기 아까 엄마가 전화한 것 때문에 그래? 무슨 말 하려거든 손님들 다 가신 다음에 해. 형도 그러는 거 아니야. 형 자존심 세워주겠다고 여태 입 다물고 있던 우리한테 엄마가 그러는데 옆에서 보고만 있어? 그건 대체 무슨 경우야? 남편이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지자 사람들이 전부 우리를 쳐다보더라고요. 형님은 어쩔 줄 몰라서 저한테 변명을 했어요. 아니, 나는 그냥 좀 동서한테 서운하다고 했을 뿐인데 어머님이 그렇게 전화를 하실 줄 몰라서. 네, 그렇게 형수님이 뭘 모르고 자꾸 우리 소영이 나쁜 사람 만드는 것 같아서 확실히 해두려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잔뜩 화가 나서 저희한테 오더니만 저와 남편 가슴팍을 떠밀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기어이 우리 첫째 손님 맞는 것도 엉망으로 만들고 아우 정말 내가 창피해서 못 살아. 이래서 집안의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둘째 며느리를 잘못 들여도 한참 잘못 들였어. 이게 대체 무슨 난장판이야. 나 더는 못 참겠다. 얘 둘째 너 애 가진 걸로 수작 피울 생각 말고 우리 민규랑 헤어져. 나 너 더는 보고 싶지 않아. 그럼 엄마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 난 내 아이 가진 사람 보고 헤어지라는 말 하는 엄마랑은 더 못 보고 살겠으니까. 남편의 말에 모두들 너무 놀라서 다 남편을 쳐다봤어요. 한순간 모두 얼음이 된 것처럼 고요해졌죠. 저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나섰어요. 어머니, 지금 살고 계신 집이요. 이 사람이랑 제가 같이 대출로 사서 공동 명의로 된 게 아니고요. 제가 산 거예요. 저요, 어머니 제가 그냥 허접한 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도 너무 기죽으실까봐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어머니 생활비 받는 카페도요. 제 건물의 세든 카페예요. 그런데 어머니, 이제 저 그 생활비 못 드리겠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해 맞지 않는 형님한테 받아서 쓰세요. 제 말에 가장 놀란 건 형님이었어요. 뭐라고? 동서가 건물주라고? 그게 정말이야? 네, 형수님, 정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고 있다는 쇼핑몰이 엑소 뷰티거든요. 거기 화장품 다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 그저 그런 온라인 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잘 나가는 화장품 업체 CEO라고요. 그때 형님이 두 손으로 입을 가리는데 표정이 완전 난 망했다라고 써있는데 진짜 통쾌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말을 못하다가 남편이 방 빼달라는 말을 하자 그제야 저를 붙잡았어요. 예, 그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내가 이 나이에 어딜 가서 살아. 엄마한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얘 새아가 소영아, 네가 네 남편 좀 말려봐. 글쎄요 어머니, 저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어머니가 제가 돈 못 벌고 형님보다 품격 떨어진다고 대학도 형님보다 못한 데 나왔다고 저를 존무시하셨어요. 좀 전에도 아이 핑계대지 말고 민규 씨랑 헤어지라면서요. 그런 말씀하시는 시어머니한테 제가 왜 제 집도 내드리고 저희 건물 월세도 드려야 하죠? 여기 계신 다른 분들한테 물어볼까요? 형님 회사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수군대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주 얼굴이 새빨개진 아주버님과 형님은 손님들을 집에서 내보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를 붙잡고 미안하다며 사정을 했어요. 민규야, 너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엄마 집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면 너는 마음이 좋을 것 같아? 이 사람 괴롭히고 상처 주는 말 듣느니 안 보고 사는 게 낫지. 엄마, 나 장난 아니야. 그동안 많이 참았어. 이 사람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형수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 엄마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지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 엄마는 나 이혼하면 나는 잘 될 것 같아? 그게 아까 내 생각에는 네가 대기업 다니고 잘 나가니까 재혼해도 좋은 여자 만날 거라고 생각했지. 엄마, 소영이가 가진 아이 할머니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됐어. 나는 우리 집 가족들한테 이렇게 상처 주는 사람 더 이상 엄마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엄마 뒤에 숨어서 여태까지 공부만 하고 편히 살아놓고 자기 마누라가 우리 소영이한테 심하게 구는 거 알면서도 방관한 형도 싫어. 그러니까 서로 죽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남편의 말이 끝난과 동시에 저와 남편이 아파트를 나서자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우, 얘야, 복덩이 며느리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뭘 몰라도 너무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저는 뒤에 뻘쭘하게 서 있는 형님한테 말했어요. 형님은 뭐 할 말 없으세요? 어머님도 이렇게 잘못했다고 주저앉기까지 하시는데 아무 말도 없으시네요. 그제야 형님은 제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미안해 동서, 내가 뭘 잘 모르고 그랬어. 동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지. 그러게, 그런 말 진작에 해주지 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저한테 말할 기회는 줬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런 직업이나 재력으로 사람 차별하는 거 진짜 별로거든요. 아주버님, 저 아주버님한테도 정말 많이 실망했어요. 아주버님은 아주버님 입장만 중요하신 분이네요. 제가 이 집 살 때 들인 돈 매달 받는 월급에서 일정 금액 갚으세요. 안 그러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제가 따끔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울며 불며 정신없이 매달렸어요. 아우, 얘야, 안 된다.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돼. 난 어떻게 살라고 이러고 가니?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형, 엄마 일단 모시고 들어가. 그 아파트에서는 엄마 더 이상 못 모실 것 같으니까 엄마는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이 그렇게까지 단호하고 무섭게 말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왔고, 시어머니는 계속 저희한테 전화를 하고 찾아오며 잘못했다고 사과했지만 저보다도 남편이 더 마음을 독하게 먹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주버님이 얻어준 작은 빌라에 전세로 가게 됐어요. 형님은 아주버님하고 제가 내줬던 돈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됐고, 거기에 더해 시어머니 빌라 얻는 전세도 보태주자 대판 싸우고 별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현재는 둘이 이혼한 지 1년쯤 됐고요.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제가 다시 아파트를 줄까 싶어서 그 후에도 저한테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시어머니 밑바닥을 봐버려서인지 더는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아파트에 다른 사람 전세를 줬고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더는 저희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딸을 낳고 얼마 안 돼서 남편한테 잠깐이라도 좋으니 좀 멀리서 살자고 했어요. 직장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시댁 식구들한테서 떨어져 있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딸도 콘크리트에 둘러싸여 있기보다는 좀 더 자연과 가까이에서 자라게 하고 싶기도 했고요. 저는 부모님도 지방에 계셔서 서울에 그닥 애착도 없기도 했어요. 남편은 회사에 지방지사에 가겠다고 자청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제주도로 오게 된 거였어요. 저는 일 때문에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번거롭기는 해도 마음도 편하고 무엇보다 휴일날은 정말 어디 놀러 온 기분이라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는 남편이 아주버님과 함께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는 명절 때나 용돈 조금 보내드리고요. 아직도 그 이상은 뭘 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